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바라는 가야 고분군을 찾아서 오늘은 초기 가야의 맹주였던 가락구 김해를 찾아왔습니다.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의 기자 김헌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청소년 한 명도 같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산무안교사중학교 2학년 최다빈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이 가야사 탐방이 무척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나요? 평소에 몰랐던 걸 더 많이 알아보고자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친구의 포부가 아주 당찬데요. 예. 오늘 어떤 마음으로 가야사 탐방 안내해 주실 건가요? 최대한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재미있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금관 가야의 중심지 김해. 가락국이라고도 불렸던 금관 가야는 1세기 중엽부터 4세기 말까지 전기가야 연맹체의 맹주였습니다. 찬란한 철기문화를 꽃피웠던 금관가야의 역사는 지금 우리 김해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선생님, 가야 고분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이 모든 고분군을 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 7개를 골랐는데 그게 전라북도, 남원, 경상북도, 고령 요 2군데를 빼고서는 싹 다 모조리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김해 대승동 고분군을 찾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은 김해만 하더라도 가야 고분군이 양동리 고분군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딱 그 김해를 대표하는 한 군데 대승동 고분군 이렇게 하나를 꼽은 겁니다. 그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우리 옆에 있는 이런 유산이 우리의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의 자존심이랄까 긍지랄까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이런 문화유산을 찾아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관광 어떤 그 산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효과, 그다음 문화적인 것까지 이렇게 다 아울러서 한 단계 높아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지금 보이는 요게 평평한 여기가 발굴한 무덤 자리예요. 네, 요게 이제 이렇게 조금 큰 것부터 저 밑에 작은 것, 그리고 옆에 또 작은 것, 그 옆에 이제 또 큰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다빈 씨? 한눈에 보기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무덤이랑 좀 다른데 그럼 왜 봉분이 없는 건가요? 예. 우리가 보는 큰 봉분은 사실은 이 초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5세기, 서기 400년대 이때 갔어야 생기는데, 그전에도 여기에 봉분이 있긴 있었겠죠. 근데 요게 이 밑에 이제 목각,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관,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썩잖아요. 그럼 같이 내려앉은 거예요. 크기가 다 제각각인 것 같거든요? 예. 크기가 다른 이유도 있나요? 크기가 다른 거는 네. 그 크기가 전적으로 다 말해주는 건 아닌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집이 크면은, 네. 또 무덤이 크면은 돈이 많다거나 신분이 높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크면은 왕릉, 작으면은 그 밑에 집에 중소지배지층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위계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예, 야외 전시관에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왕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승동 29호분을 발굴한 현장을 그대로 모셔놓은 데인데요. 네. 29호분 위로 39호분, 다른 고분이 살짝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여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는 순장제도가 제일 궁금한데요. 예. 언제까지 끔찍한 순장제도가 계속된 건가요? 예, 여기서 이제 순장이 이제 제일 처음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3세기부터 5세기, 6세기까지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다 순장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가야하고 신라에서만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은 남녀 각 5명씩 묻는다. 아,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럼 산 사람을 묻은 건가요? 아니면 죽은 사람을 묻은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무덤을 발굴해 보면은 네. 확인이 되는데 반드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채로 집어넣었다면은 어쨌든 막 발버둥을 치거나 이제 몸이 비틀리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바로 누워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죽어 있는 거를 묻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시에는 죽고 나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고, 이 춘장을 보자면은, 그리고 여기서 같이 묻혔을 때는 가가지고도 똑같은 위계 질서 안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은 그 사회가 이 순장을 감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번에는 국립김해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선생님, 김해박물관은 가야 전문 박물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전국 모든 시도에 다 하나씩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이 다 있습니다. 그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진주의 국립박물관은 임진왜란 전문박물관, 김해 국립박물관은 가야 전문 국립박물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해의 가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경남의 가야만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와 부산과 경상북도에 있는 가야까지 다 여기 이제 같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대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이렇게 도착해 보니까 외관이 독특한 것 같은데 이 외관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가야 이러면 여태까지 쭉 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철의 왕국, 그 뽑아내는 용광로를 닮았다고 그래요. 용광로 모양으로 좀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의 왕국 가야를 상징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가야 전문 박물관. 그럼 안에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용봉 환두대도, 둥근 고리 큰 칼 뭐 이렇게 되는데 장식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칼이죠. 그 다음에 민을쇠, 옛날에 큰 행사를 할 때 지배자를 이렇게 모시는 어떤 위신제로 쓰였다고 그럽니다. 그 철제, 말가춤, 그 말갑옷, 말 얼굴 가리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등이쇠, 이제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 화폐하고도 같은 것인데 이제 주요 수출품이기도 했으니까 중국이나 신라, 백제, 고구려, 그 다음에 이쪽에 일본 율도의 외, 이쪽과 이제 왕성한 국제 교류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세 가지를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너무 힘들게 올라왔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길래요? 예, 구지봉이죠. 구지봉은 이제 가락국의 어떤 김수로 왕의 탄생설화, 그런 가락국의 건국설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루어졌죠. 그건 당시에 요 일대에 살던 이제 아홉 구자 해가지고 구간 사회를 이루고 있던 촌장들이 여기 와서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잘하는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뭐 이렇게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이제 그 금으로 만든 그릇이 합이 이렇게 하나 내려온 거죠. 자줏빛 이제 실에 매달려 가지고 그걸 열어보니까 알이 6개 있었고, 그 알 중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게 바로 이제 김수로 왕인데 임금으로 모셨고, 나머지 5개 알에서 깨어난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제각각 가야 나라에 다른 가야 나라에 가가지고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다. 아, 근데 구지봉이 생각보다 엄청 높지는 않네요. 옛날엔 높았다가 지금은 낮아진 건가요? 아, 예. 낮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옛날에 이 나무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내려다 보면은 사방을 둘러보면 이제 사람 사는 자체가 보이는 이런 자리인 거죠. 지금도 지금 이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은 저쪽에서도 이쪽을 우러러 보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사방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자리가 옛날에는 어떤 신성시 되는 자리, 좋은 자리, 높은 사람들이 높은 일을 이루는 자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이거는 저희가 자주 봤던 고인돌이네요, 선생님. 예.
그러면 혹시 이 고인돌도 수로왕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직접 관련은 직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련이 없다고 또 할 수 없는 거죠. 예, 이게 아까 이제 구지가 탄생설화에서 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김수로왕 이전 세대 사람들이지요. 예, 그분들이 말하자면 요 고인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무덤이고 그 사람들도 청동기 시대 사람이고 김수로왕에서부터 해가지고는 늘 말하는 것처럼 가락, 철의왕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또 요 청동기 시대하고 김수로왕의 철기 시대하고 만나서 가지고 가락국이 탄생을 하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여기 거대하게 보이는 이 무덤이 수로왕릉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야, 이 수로왕릉은 정말 그 크기가 상당한데 예.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렇게 크게 만든 건가요? 부대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마 사실이죠. 예. 그러면은 무덤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후대에 크게 쌓아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삼국탕일로 유명한 김유신 장군이 이제 증손자가 되거든요. 네.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인물하고 그 김유신 장군의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왕족, 왕비족 이렇게 되는데 김유신 그 김희 김씨 집안에서 이렇게 크게 무덤을 조성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이야. 네. 돌들이 참 색깔까지 해가지고 네. 이 차 깔아놓는 무게가 딱 저절로 느껴집니다. 그죠? 이제 예. 수로왕릉을 지나서 이번에는 허왕후릉 앞으로 왔는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왜 예. 부부인데 무덤이 따로 있나 이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왕은 왕족의 영역에 묻히는 것이고 왕비는 왕비족의 영역에 묻히는 것은 따로 이제 그때는 부부라는 개념보다는 그 왕과 왕족의 대표, 그 다음에 왕비족의 대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잡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km 거리를 두고 왕족의 영역, 왕비족의 영역 이렇게 묻힌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허왕후가 배를 타고 인도에서 온 건가요? 인도에서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그러고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그거는 설화는 설화일 뿐이고 사실과는 설화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뒤편에 아주 독특한 형태의 가옥도 보이거든요. 예. 선생님, 이 봉황동 유적은 어떤 곳인가요? 예, 이제 김해 가락국에 예. 옛날 이제 앞에 둘러봤던 대승동 고분군은 이제 죽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안식처,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구지봉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를 지배하는 이들을 위한 성스러운 공간이었다면은 대승동 고분군 아래에 있는 하류에 있는 여기는 이제 옛날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항만유적 같은 것도 발견이 좀 됐으니까 대외 교역을 했던 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봉황동 유적지라지만 눈에 보이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썩기 쉬운 거라 가지고 다 썩어버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 동쪽으로는 지금도 계속 이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특정한 형태로 해가지고 딱 나타나는 거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기에 이런 이제 옛날 집 모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둥을 박아 넣었던 구멍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하는 건데 아직 좀 진행 중이다. 좀 아쉽더라도 이런 거는 좀 양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더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겠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바라는 가야 고분군을 찾아서 오늘은 찬란한 가락국의 역사를 김해에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다빈 양이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가락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같습니다. 어서 우리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